이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힘드셨겠네요. 촬영하실 때요. 내가 오늘 안 될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새로 시작하는 새 코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정보현 매니저님이에요. 자, 우리 정보현 매니저님이 한번 피자 가게를 직접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년 3월에서 네. 4월 그 정도 오픈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한번 피자를 자기 스타일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신규 사장님들이 나폴리 피자집을 오픈하는 과정들,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이 코너에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다 내용을 했는데 잘 모르겠대. 네. 왜 몰라?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야. 네.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라고. 네, 숙제하겠습니다. 요즘 네. 애들이 말이야. 나 때는 요즘 안 하는데 말이야. 사실은 영상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아가면서 자세히 하나씩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매니저님. 네. 뭐라고 싶어요? 일단 도우 반죽을 알고 싶은데요. 좀 더 나중에는 나아가서 까노토 타입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피자도 매력적이지만 그래서 보기에 좀 더 재밌고 그러니까 까노토 타입은 사실 굉장히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래머한 좀 그런 피자긴 해요. 근데 내가 테스트해본 결과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엣지에 뭔가 네. 치즈 스트링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네. 들어가 있으니까 봉갈빵 같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고른 수요가 크다 보니까 네. 내용물 적잖아. 네. 손해본 느낌이야 손님들 입장에서. 네. 이탈리아에서도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정통파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젊은 층들 좋아하는 이런 피자긴 한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이 나름의 세대 갈등이 있는 그런 피자긴 해요. 네. 장단점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까노 타입도 나중에 해보고 네. 오늘은 클래시카 타입, 네. 정통 타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보통 52g 쓰는데 지금 네. 한국 사람들 좀 짜. 그래서 한 48g에서 52g 사이를 정하면 돼요. 네네. 자, 이스트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생이스트를 쓰는데 이건 드라이스트를 좀 준비했어요. 생이스트, 드라이스트는 사실은 풍미 차이라고 하지만 글쎄 우리 이탈리아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규칙에 맞춰가지고 그냥 생이스트를 쓰고 있지만 네. 해보면 건조 이스트도 사실 나쁘진 않다. 한번 해볼까요 바로? 네. 직접 해봐야죠. 네. 소금 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적을 게 있을까요? 손이 네. 가장 좋은 네. 도구야. 알겠습니다. 그 까노토 타입은 얼음물을 넣지 않나요? 꼭 그건 아니고 내가 왜 얼음물을 넣고 아니면 되게 네. 차가운 차가운 물을 넣었을까? 그러니까요. 수돗물을 꼭 넣으라고 하시던데요. 왜 수돗물을 넣을까? 저번에 그 영상 봤는데요. 뭐가 있죠? 뭘 이게 지금? 네네네. 그러잖아요. 네,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네. 까노토 타입 잠깐 얘기하면 왜 네네. 수돗물을 썼냐면 네. 까노토 타입을 만들려면 사실 굉장히 좀 도를 많이 쳐야 되는데 네. 도를 많이 치면 어떻게 돼? 열이 가해지잖아. 네. 열이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잖아.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죽을 할 때 28도에서 32도를 맞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36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효할 때 30도를 넘어가면 발효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트는 보통 60도에서 사멸을 하지만 30도 이상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스트가 활동을 해. 갖다 설명하자면 너무 많이 온도가 올라간 거를 네.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쓰는 거야. 왜냐면 더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놔주기 법이라 가지고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치거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피자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쳐야 되고 네. 일반적으로 일반 피자 만들 때도 차가운 물을 많이 써. 차가운 만들 쓰는 이유는 지금 이런 손반죽 할 때는 좀 양이 작으니까 네. 괜찮지만 되게 대량으로 돌리면 기계가 크긴 하지만 시간을 많이 걸려. 오래 걸려. 그러면 이게 마찰열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이 온도가 30도 넘어가면 발효하는데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풍미가 좋게 나야 되는데 잡다한 풍미가 섞여. 네. 그래서 최대한 낮게 해가지고 오래 발효시키는 게 더 안정성 있고 맛있는 도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2시간 도우를 쓰는 이유도 네. 그거. 되게 발효를 오랫동안 하는 게 얘들이 굉장히 안정성 있고 풍미가 좋다. 오케이? 네. 우리는 요걸 쓸 거예요.
이탈리아 손반죽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걸 반죽, 나무 이런 통에 반죽했었어요. 네. 5분의 1만 하자 5분의 1. 네, 5분의 1이요. 5분의 1을 네, 5분의 1 가겠습니다. 넣고 네, 이 정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받쳐주고 네. 여기다가 네. 물을 좀 넣을게요. 투하를 좀 기본적으로 시킨 다음에 이스트 들어갈게요. 네. 이스트는 저희가 3g을 넘지 않게 천천히 발효시킵니다. 자, 들어갈게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배울 때 손반죽을 많이 해요. 밀가루의 감각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네. 손반죽을 많이 씁니다. 네. 자, 오늘 쓴 밀가루는 카프토에서 샘플로 받은 아메리카나거든요. 이 W 값이 380 정도이기 때문에 꽤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썼고요. 밀가루의 힘의 강도예요. 힘의 강도. 가루 없게 잘 반죽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 직접 반죽하는 게 어렵네요.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 맞나요? 아니. 지금 엉망인가요? 힘을 좀 주고. 힘을 더요? 깨끗이 네. 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 부 대표님 이거 어떻게 힘드셨겠네요. 촬영하실 때. 내가 몸이 안 좋은 거야. 야,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네. 우리 빼빼 잉크란이 가면 네. 손반죽을 아직까지 하고서 이렇게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이게 피자 11판 정도 나오면 전 만약에 장사를 해서 판다고 하면은 이거 한 5번은 더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래도 그래야 도 한 줄인데요. 이걸 요령 특별한 게 없어. 뭐잘 섞이면 네. 돼. 근데 규현이가 야, 이거 2배 쳤어. 이거 2배를 항상 쳤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가면 끝이게 더 엄청나게 힘들었어. 천천히 해. 네. 꾹꾹 누르는 게 중요해. 꾹꾹 누르는 게요. 네. 밀면 눌러주는 거야. 돌리고. 난 이렇게 보통 하지. 몸 전체로 하지 않으면 네. 허리가 네. 힘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양쪽으로 약간 네. 이렇게 하기도 해. 네네. 그냥 약간 늘려주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네.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지금. 온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돌 처음 만들 때. 왜 나는 이렇게 안 나오지? 대부분 다 온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습도가 되게 또 중요해. 습도가. 습도요? 발효한 데 있어가지고 네. 습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습도랑 온도를 굉장히 간과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이번에 그 치즈 때문에 우리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그 빈센초 셰프가 왔을 때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다 피자 하신 분들이 왔거든요. 근데 질문 중에서 까노토타입 피자를 만드는데 몇 시간 발효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은 할 수 있는데 피자를 만드는데 저런 질문이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난 사실 솔직히 들었어.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조건이 너무 많거든. 이 온도와 이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몇 시간 딱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정답을. 네.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어. 본인이 알아야 돼. 하면서. 아니면 이 습도에서는 이 온도에서는 얼마입니다라는 데이터 값이 있어야 돼.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지. 그래서 겨울에 하고 여름하고는 정말 다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은 습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발효가 되게 빨라. 상온에서. 겨울에는 좀 더디지. 이탈리아에서는 여름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그다음 겨울에는 약간 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조건이 좀 달라. 똑같은 시간을 얘기해줘봤자 맞지가 않아. 그다음에 반죽의 물 온도도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웃기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발효되는 원리는 단순해. 밀가루가 뭐야? 성분이 단백질이죠? 농부님 준비해. 잠시만요. 네네네네. 단백질도 있어. 다행이다. 단백질도 있어. 단백질도 있어. 단백질도 있지. 그렇지. 자, 이거 네. 당연히 주성분이 뭐야? 밀가루는 탄수화물이라는 거야. 탄수화물. 탄수화물로 들어있고 단백질로 들어있고요. 미네랄도 들어있고 각종이 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도 들어가는데 주 많은 거는 단백질이 아니야. 탄수화물이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탄수화물은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영양분이에요. 밥, 밀가루 전부 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 탄수화물은 또 되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져.
다당류. 이게 어려운 거. 아니요. 이제 알았다. 내가 지금 아니요. 혼자 썼던 때는 아니요. 나는 몰랐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구나. 아니, 근데 부대표님, 제가 이 요식업이 처음이라. 이제 됐어. 됐나요? 정도 드디어요? 됐어. 이 정도면 네. 이렇게 이쁘게 된다고요? 예쁘다. 30분간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반죽을 하고 지금 한 1시간 지났어요. 날씨가 좀 추워서 좀 오래 바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에 같은 경우는 뭐 20-30분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좀 안정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반죽을 계속 압력을 줬기 때문에 조금 글루텐의 좀 신장성을 약간 좀 펴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아까 나 궁금한 게 네네네. 얘기다 말았는데 네. 밀가루는 네.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야.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탄수화물이고 네. 글루텐은 일부가 들어있지. 아, 근데 대부분 곡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밀가루만 글루텐이 들어있어. 단백질이 들어있어가지고 나머지들도 사실 있긴 해요. 있는 것들도 있는데 소량이야.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뭐 박력분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 7-8% 이상. 그 다음에 강력분은 뭐 거의 14%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의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이 이렇게 늘리고 수축되고 이런 작용을 해주면서 밀가루 변형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만이 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애들이에요. 사실상 뭐 요즘에는 뭐 쌀가루빵인데 그 쌀가루만으로는 안 돼. 글루텐을 섞어서 만든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 이상의 탄수화물이란 말이야. 탄수화물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먹고 에너지 얻는 되지만 이스트가 얘들을 먹어. 근데 그냥 못 먹어. 탄수화물을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당류라고 하는 거는 녹말같이 막 결합되는 거를 막 끊어. 누가 끊냐면 효소가 끊어. 효소가. 그럼 얘들이 이당류가 되는데 메가당에서 거기서 하나가 더 작용하면 단당류가 돼.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된 놈들만 막 먹어. 이스트가 막 먹고 뭐래? 이산화탄소 밖으로 막 끼고 알코올을 만들어내. 알코올을 왜 만들어내? 알코올을 만들어낸 이유는 딴 세균들이 자기 접근 못하게 독극물을 뿜는 거야. 사실은 알코올은 독극물이야. 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독을 하는 거지. 사실 알코올은 독이야, 독. 그 알코올에서 구웠을 때 나는 풍미가 있어. 밀가루의 풍미도 있고 그 알코올의 이 안에 있는 이 풍미가 있기 때문에 이 향이 빵 굽는 향이 되게 좋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얘네 이스트가 얘를 다 먹으면 어떡해? 형태가 사라지잖아. 먹을 수 있는 게 또 일부 정해져 있어. 손상된 전분 이거 한 10% 정도를 먹어. 방울을 뿜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주 재료는 탄수화물이다. 밀가루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뭐 비타민도 무기질도 있고 뭐 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주는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이지만 이스트가 먹고서 부풀릴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잠깐 이제 안정화 시켰으니까 얘를 분할을 해야 되잖아. 네네네네. 분할이요. 커지진 않았지. 그냥 커진 건 아니야. 안정이 된 거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나폴리 피자는 250g으로 만들어.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 배웠습니다. 금방 마르기 때문에 덮어놔야 돼. 덮어놔야 돼. 조금. 이렇게 둘러대고 마음대로 하면 돼. 250g씩 딱 끊는 거지. 250이요? 한 25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390. 잘라내. 그냥 잘라도 돼. 괜찮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져. 이력사 좋았어. 그럼 이제 이러면 어떻게 괜찮을까요? 돼? 이제 공굴리기. 보통 요 부분으로 해. 요 부분으로. 여기요? 이 부분으로. 살살 굴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나무여가지고 잘 안 되긴 하는데 살짝 이 부분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잡아서 여기서 바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딱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모짜투라 방법으로 남다 싶으면 끊어가지고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끊어주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금 더 잡아주면 그치? 근데 이거 이따가 다 힘들어. 그러면 그냥 자르면 돼. 잡아주면서 천천히 하면서 막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발효가 돼서 네. 모양이 잘 잡히게. 그래서 글루텐 막이 잘 형성이 돼야 되고 빠져나가지 않게 잘 보관해야 되고. 지금은 꾹꾹 눌러주면서 네. 어느 한쪽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잘 해줘야 돼. 골고루 퍼지게. 지금은 좀 어떻게? 단단하게 지금 반죽이 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카프토 피제리아 기준으로 블루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조금 더 이게 탄성이 적기 때문에 더 만들기 좀 쉽긴 해. 10개가 좀 나왔네? 네. 중요한 거는 뭐 몇 네.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공굴리기가 돼서 네네. 가스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다 붙겠지? 아, 네네. 보호판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 이 정도면 딱 3개 놔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잘 퍼져야 됩니다. 네. 이 도우의 발효는 일반적으로 나폴리에서는 상온 발효를 해요. 상온 발효. 이스트를 굉장히 적게 집어넣었죠. 아까 지금 보면 1.5g 들어갔거든요. 상온에서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발효를 시켜. 바로 쓰는 방법을 써요. 근데 꼭 상온을 써야 되냐? 냉장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남은 도우를 냉장고에 넣어서 쓰기도 하는데 상온에 충분히 발효를 시켜줘야 돼요. 차갑게 쓰면 도우가 어떻게 된다? 잘 안 익겠죠. 안 그리고 익겠지. 색도 안 예쁘게 나오고. 그치. 나폴레 피자는 굉장히 고온에서 굽잖아. 네, 맞습니다. 430도에서 485도 사이로 굽기 때문에 이게 차가운 상태면 겉에가 타버리고 네네네. 속은 안 익어요. 네. 어떤 데 가면 차가운 도우를 써가지고 굉장히 검은 막 반지 많이 아, 생기기도 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잘못된 거야. 음. 그리고 왜 그렇게 쓰냐면 일반적으로 배달 피자 같은 경우는 4분 정도를 굽고 온도가 230도에서 250도, 뭐 많게 210도 굽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도우를 꺼내가지고 바로 써도 막 타거나 하진 않아요. 아, 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고온에서 굽는데 고온에서. 1분에서 1분 30초 굽다 보니까 겉에만 확 타버리고 속은 안 익고요. 안 익고 밀가루가 막 씹히는 네네. 경우 생기고 그래서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냉장 발효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상온에서 꺼내서 보관을 하면서 발효 상태를 되게 잘 봐야 돼요. 냉장에서 딱 상온 왔을 때 되게 어렵냐면 네. 냉장에서는 이스트가 어떻게 돼? 이스트가 활동을 거의 못해. 대신에 뭐가 활동하고 있어? 효소가. 네. 효소는 계속 탄수화물 다당류를 2당류로 막 끊어주고 있단 말이야. 네. 막 끊어주고 있어. 얘들을 끊어주고 있는데 다 끊는 게 아니라 손상 전분에 대해서 끊고 네. 있는데 그러면 이제 먹이들이 쫙 생겼잖아 지금. 근데 먹이들 생겼는데 추워 씨 이러고 딱 이단 말이야. 근데 온도 딱 풀면 어떻게 돼? 먹이가 진짜 많어. 우와 씨 다 먹을 수가 있어. 막 그래서 호다다다다다닥 먹으면 갑자기 발효가 급속 발효가 되는 거야. 온도 관리도 훨씬 잘. 아, 네네. 충분히 올라갔을 때 그게 중요해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걸로 네. 한번 굽는 거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선 까르토 궁금하다고 아, 네네네네. 맞습니다. 까르토 타입으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